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외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만 사람 수아라고 합니다. 수아님 안녕하세요. 대만 분이신데 한국에 살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계기라. 오늘 얘기해드릴 사연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일인데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일이라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수아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의 목숨을 구해준 한국 친구를 만난 것이 벌써 13년째가 다 되어가는군요. 저는 그때 한국의 모대학교로 유학을 와 학과 내 유일한 대만 사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지금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한국에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대만 사람은 훨씬 적었지요. 다행히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 공부와 멘토를 지원해 주었죠. 그리고 저에게 배정된 멘토가 바로 그 한국 친구였습니다. 한국 친구가 중국어는 물론 외국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은 중국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 친구가 없었다면 제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좋은 친구이자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국 친구분은 왜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셨나요? 저도 당연히 그게 궁금했었죠. 그래서 친구는 어떻게 외국어를 배웠는지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조금 부끄러운데 나는 로켓 공학을 배우거든. 그러려면 외국어로 쓰여진 각종 논문들을 읽어야 해. 로켓 공학을 배워서 한국의 기술로 만든 로켓을 우주로 날리는 것. 그게 나의 인생 최대 목표야. 저는 그렇게 외향적이고 발랄한 성격의 한국 친구가 속으로는 이처럼 깊고 멋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로켓 공학이라면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하나의 연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모두 알아야 해요. 엔진, 항공 관련 지식, 우주공학 기술까지 전 분야를 섭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직업이 로켓 공학자죠. 그 중에 한 분야만 전문가가 되고 싶어도 얼마나 많은 원서를 읽어야 하는지 아마 공부의 뜻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는 한국 친구와 더욱 친해지고 싶어졌고 밤낮 새벽을 가리지 않으며 함께 공부하는 사이가 되었죠. 한국 친구의 공부량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최고의 동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분 모두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때가 오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그런 때가 오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기 중에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학기가 끝난 방학에는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했죠. 어떤 걸 하고 싶으셨나요?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나씩 말해보자고 했는데 우리 둘 다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갈 수 있는 여행은 모두 갔습니다. 강릉, 여수, 경주, 해운대, 전주 등등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파리나 로마 같은 유명한 관광지는 물론 희한한 관광지도 갔었죠. 희한한 관광지라면 어디를 가셨나요? 정말 여기저기 갔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반드시 가보셔야 할 곳을 알려드릴게요. 딱 두 곳인데 누가 직접 만든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코즈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6천만 년 전 거대한 화산 폭발로 뿜어져 나온 용암이 차가워지고 수축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진풍경을 만들어냈죠. 오죽했으면 거인이 만들었다는 지역설화까지 전해 내려올 정도예요. 자연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 겁니다. 하나 더 남았군요.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가본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의 파무칼레라는 곳인데요. 튀르키예 말로 목화의 성이란 뜻이죠. 샘물이 솟아나오면서 하얀 절벽들이 연이어 있는 신기한 온천이에요.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물에 있는 석회 성분이 절벽에 남아 하얀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0%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관보호 때문에 사람 접근을 막아놓고 있다 해서 저희가 느꼈던 감동이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네요. 많은 여행을 다니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었다고 하시니 꼭 가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런 여행 중에 정말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학 생활의 마지막 해외여행이었죠. 그리고 제 한국 친구가 저를 포함한 다른 승객들을 구한 날이기도 하고요. 다른 승객들까지 구했다니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필리핀 관광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저가 항공편을 예약했죠. 세부공항에서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 도착하는 필리핀의 저가 항공편이었습니다. 세부 공항이라면 작년 10월에 위험한 사고가 있었던 그 공항이군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죠. 날씨도 좋지 않고 공항의 착륙 보조 시설도 작동하지 않았지만 기적적으로 여객기를 땅에 안착시킨 한국의 기장님의 기사를 받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상황도 비구름이 잔뜩 낀 날씨였습니다. 아직 비는 안 왔지만 곧 내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그래도 결항이 안 되었길래 탑승이 시작된 상황이었는데요. 제 한국 친구가 불안한 얼굴로 짐을 풀길래 걱정되어서 제가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제 내가 진짜 안 좋은 꿈을 꿨거든. 이리저리 알 수 없는 힘에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끝을 모를 정도로 가파른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 어쩐지 꿈자리가 사납더라니. 날씨도 안 좋고 너무 걱정된다.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벌써 결항돼서 환불해주겠다고 하겠지라며 친구를 진정시켰죠. 하지만 친구는 결국 얼른 같이 나가자며 차라리 다음 비행기를 타자고 저를 잡아당겼어요. 그때 저는 왜 그리 걱정을 하나? 항공사가 알아서 판단할 텐데 이렇게까지 나를 설득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단호한 표정으로 이건 타지 말아야 된다는 표정을 하니까 결국 저도 항복하고 알겠다고 했죠. 결국 다시 짐을 보관함에서 내리고 승무원에게 다가가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승무원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탑승 거부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출발 직전이기 때문에 내리는 건 불가능하세요. 출발 시간은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출발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저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그래서 얼른 내릴 테니까 환불 절차나 밟아달라고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제 한국 친구가 대놓고 이렇게 질러버렸죠. 날씨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결항되기 전에 빨리 이륙하려는 속셈이잖아요. 아무리 저가 항공사라도 탑승 중에 손님이 나가겠다고 하면 비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지금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한국 친구분이 정말 대놓고 질렀네요. 다른 손님들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제대로 전곡을 찌른 거죠. 승무원도 자기도 불안해졌는지 기장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손님들도 다음 비행기를 타겠다면서 탑승 거부를 선언하더군요. 정말 신기한 상황이네요. 보통 탑승 거부는 태워주는 항공사 쪽에서 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렇죠. 아무튼 저희를 포함해 모든 손님들은 그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저희가 나와보니까 모든 비행편이 결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륙조차 힘겨운 상황인데 회사의 수익 때문에 억지로 출발을 강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한국 친구의 직감이 아니었다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렵네요. 수아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수아님이 표현하시기로는 한국 친구의 직감 덕에 살 수 있다고 하셨지만 누가 보아도 결항시키고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 날씨인데도 비행을 강행하려는 저가 항공사의 위험한 도박에 끌려 들어갈 이유는 없죠.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